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에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좋은 조건이라며 빨리 시집가라고 성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로워서 굳이 결혼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아직 미혼인 사람이 무슨 사연을 보냈나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결혼할 뻔했다가 한번 파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파혼했던 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 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처럼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들 헤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의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파혼을 맞는 경우가 많죠.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모의 무리한 요구 안 참고 파혼했거든요.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는 가슴이 참 아프긴 했어요. 3년간 사귄 사람이기도 했으니 저도 많이 슬펐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잊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부모랑 연을 끊겠다면서 결혼하자고 저를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안 좋은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봤던지라 부모랑 연 끊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파혼했습니다. 파혼 수습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주변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수습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지금은 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잘 살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헤어졌던 사람이 사실 제 직장 동료의 오빠입니다. 그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거였는데 파혼하고 나니 그 친구 얼굴 보고 조금 껄끄럽긴 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저 위로해주는 친구 덕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끔 헤어진 그 사람 소식을 그 친구 통해 전해 듣긴 하는데요. 파혼하고 나서 딱 1년 뒤에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 전해 듣고 괜스레 분한 마음에 얼마간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파혼하고 나서 아직까지 남자를 만날 엄두도 못 내는데 그 사람은 3년간 만난 시간 금방 있고 날름 결혼하는구나 싶어서요. 나한테 자기 엄마랑 연 끊고 산다 어쩐다 하는 말 안 믿길 잘했다 생각하고 저도 털어버렸는데 얼마 전 그 친구가 자기 오빠 소식을 저한테 또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세연아, 우리 오빠 이혼했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세연이가 이혼 소송하겠다고 난리쳤나 봐. 오빠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혼 서류 정리 다 하고 나서 말하는 거 있지? 나야 뭐 솔직히 세연이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워낙 유난스럽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세연이네 친정에서 아주 화가 많이 났더라. 언니한테 엄마가 시집살이 엄청 시킨 거지 뭐. 이번에는 오빠가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더라. 아, 그래? 아, 본인이 한 선택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지. 아무리 너희 엄마가 유난이라고 해도 어쨌든 결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잖아. 근데 오빠가 너랑 헤어질 때 엄청 슬퍼했었거든? 엄마 원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 인간이 결혼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랑 또 선봐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나 같으면 그때 엄마 말 이겨먹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을 것 같아. 나도 참 주책이다. 네 앞에서 이런 말이나 하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희 오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랬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결국은 그 사람이 결혼한 여자와 금세 이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도 헤어진 그 여자 쪽이
빠른 시일에 결정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초장에 이혼하는 게 똑똑한 거죠. 사실 이혼한 이유가 짐작이 대충 갔습니다. 분명 그 집 시어머니 등살 못 이기고 이혼했다 싶었습니다. 그거 보니 저도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조를 때 흔들리지 않고 파혼한 게 잘한 결정이다 싶었어요. 과거로 잠시 돌아가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그 사람 만날 때 설마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사이 갈라놓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 만나면서 예비시댁 식구들에 대해 잘 몰랐냐 하시겠지만 저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 집에 드나든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와 어머니 관계가 끈끈한 애인처럼 유대관계가 깊다는 걸 느낀 적은 있었어요. 저는 모자지간에 그 정도 유대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만 했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는 회계사였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학도도 좋은 데 나왔고 수입도 더 많은 게 사실이었고 나이도 동갑이었으니 예비시모 입장에서는 제가 그리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가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 예비시모가 간혹 질투를 하거나 저를 만나는 거 은근히 회막 넣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거의 못 만나거나 만나더라도 7시가 넘을 시간에 만나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녁이 좀 늦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이 만나서 식당 찾아 들어가서 밥 먹고 하면 8시가 넘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칠 때쯤 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 커서 직장 다니는 아들한테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지만 더 황당한 건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집에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영조나. 지금쯤이면 식사 다 마치지 않았니?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와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에 남자친구는 착실하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엄마. 9시까지는 좀 빠듯하고 10시까지는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명을 대부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트집 잡지는 않았지만 때에 따라 기분이 나쁠 때도 있긴 했어요. 특히나 주말에 교회로 나가거나 기념일 같은 때는 오래 같이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매번 어머니가 귀가 시간을 재촉하시는 전화를 하시면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이상하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오랜 세월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겠죠. 마마보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지만 분명 예비시모가 아들에게 살짝 집착하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두 모자 사이에 대해 다른 집보다 좀 각별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영준 씨는 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전화 통화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 엄마랑 통화할까 말까인데 집에서 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야? 궁금해서 하는 건가? 그냥 습관처럼 하시는 거지 뭐. 엄마가 워낙 예전부터 나 스케줄 관리니 뭐니 다 알아서 해주셔서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엄마랑 통화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영준 씨처럼 다 큰 남자가 엄마랑 하루 한 번 통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우리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야. 나는 영준 씨는 엄마 같은 분 솔직히 처음 봤어. 좀 특이하긴 하다. 근데 우리 데이트할 때는 자기가 적당히 센스 있게 둘러대면 안 되는 거야? 둘이 한창 데이트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빨리 들어오라 그러시면 내가 못 거대. 다음부턴 영준 씨가 적당히 전화 둘러대고 좀 여유 있게 만나자. 매번 만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에 가기 바빠 보여서 그래. 아, 그랬던 거야?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 다음부터는 네 말대로 할게. 제가 서운했던 점을 말하면 바로 받아주고 수긍하는 남자친구 덕에 그런 일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거나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편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고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도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 동갑이라 결혼을 생각해야 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둘이 대략적으로 얘기 나눈 건 이랬습니다. 일단 최대한 둘의 힘으로 해보자고요. 제가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대략 8천 정도였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자취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2억 3천에 대출이 5천만 원 껴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집 전세 보증금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라 나중에 결혼할 때는 돌려드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모은 돈은 대략 6천 정도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부모님이 집을 어찌해 주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제 돈을 합쳐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다니는 직장 중간관리자라 연봉은 대략 7천만 원 정도였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양쪽이 크게 무리 없이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둘이 결혼 약속하고 나서 먼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회계사라는 좋은 직업에 좋은 학벌에 가정 환경도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은 중장비 사업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남매를 둘 다 좋은 대학교에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계사고 남자친구 동생은 저와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니 뭐 그 정도면 다 이루신 거죠. 제가 미리 저희 부모님께 대략적으로 예비시댁에 말씀드려 놓은 게 있었고 우리 부모님은 표면적인 얘기만 듣고는 분명히 훌륭한 부모님일 거라며 좋아하셨던 거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세요. 아빠는 퇴직하셨고 엄마만 내년에 퇴직 앞두고 계시고요. 그래서 집이 아주 잘 살진 못해도 저와 제 여동생 둘이 다 인서울 대학 공부 다 시켜주셨고 두 분 노후 걱정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이 대전이라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남자친구도 대전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자란 곳은 서울이고요.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컸습니다. 저는 이제껏 잘 키워주신 부모님 존경하고 우리 집에 대해 모자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 약속하고 나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본 후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말았네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 되실 분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부모 두 분 다 첫인상은 무척 인자하시고 온화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것도 차근차근하셔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모님 하시는 일이나 결혼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상견례 시기에 대해서 묻기도 하셨고 그때마다 최대한 성의 있게 답해드렸고요. 예비 시부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가씨 하는 일이 뭐라 그랬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그랬나? 네 아버님, 제가 시험을 좀 일찍 치고 들어가서요. 근무한 지는 지금 13년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참 똑똑했나 보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딱 직장 자리 잡고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구만. 그런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 말을 듣더니 나는 우리 영준이처럼 기왕이면 며느리도 전문직이었으면 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라면서?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생각했지 뭐니? 예비 시어머니는 대놓고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전문직 종사자를 선호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 달란 건 사실이라도 굳이 처음 예비 며느리 대면하는 자리에서 전문직 운운하시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부가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아이, 이 사람아. 며느리감이 인사 온 자리에서 뭐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는데 뭘?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당신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따지고 그래? 그런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건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할 건지,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셨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길래 구체적인 건 상견례 전 차근차근 상의해 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웃으시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회계사 만드느라 고생한 만큼 나도 뭔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예단이나 혼수 얘기도 아직 어색한 마당에 대뜸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으시니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머니 말을 듣고 당황한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자기 엄마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 인사했는데 해주긴 뭘 해줘요. 나 결혼한다고 여자친구 소개해준 건데 엄마가 뭘 받길 바라요? 그만하세요. 저도 여자친구 얼굴 보기 민망하잖아요. 어머,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뭐 거창한 거 바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는 너한테 투자하고 이날이 때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너 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조이 힘으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뭐 받겠다 이런 거 바라지도 마시고요. 엄마가 너 뒷바라지 하면서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몰라. 막말로 여자 입장에서 너랑 결혼하는 거 평생 로또 가져가는 거야. 나도 너 장가 보내게 되면 어찌할지 생각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네가 참견 말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다. 솔직히 너 정도 전문직 며느리 봐도 성에 찰까만 따인데 네가 좋다 그래서 엄마가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앞으로 만만치 않은 결혼 준비 과정에 두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때려치워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순전히 남자친구가 오매불망 저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가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얘기했더니 펄쩍 뛰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집안 처음 온 사라. 엄마도 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이야. 그날은 말실수하신 거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결혼하면 돼. 앞으로 엄마가 혹시나 무리한 요구하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말어. 엄마가 하신 말씀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마음 풀어. 어? 그래도 아들 키운 거 보답받겠다고 큰소리 치시는 분이 그냥 넘어가시겠어. 어머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영준 씨가 나한테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 나는 모르겠다. 그날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씀도 못 드렸어. 예비 시모 만나고 와서 궁금해하는 친정 부모님께는 그냥 인사 잘 드리고 왔다 말씀만 드렸고 자세한 건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말다툼하긴 했지만 자기 엄마 저러는 거 다 막아주겠다고 하도 큰소리치길래 그래 한번 믿어보자 생각하고 미련하게 상견례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결혼 관두지 않은 저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팔자 제가 꼬은 거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어쩌다 들은 거지만 저희 인사드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그다지 들지 않으셨는지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남편 동생인 제 직장 동료가 제 칭찬을 해가며 겨우 시어머니 맘을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했는가 싶네요. 지금 같으면 저 맘에 안 들어하는 예비시댁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 안 하겠다 하겠지만요. 그때는 저도 결혼 준비란 걸 처음 했으니까요. 아들 다닌 집에서는 며느리감이 맘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가족 상견례를 했는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 칭찬을 하면서 말문을 열자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칭찬으로 화답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결혼 시기를 논의하고 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1억 8천을 집 마련하는데 보태는 게 어떻겠냐 하셨어요. 어차피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 남자친구 모은 돈 7천을 전부 보태서 집을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요. 예비 시부는 저의 부모님 말 듣고 나서 우리 쪽에서 집 마련하는 비용을 많이 보태줘 고맙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집 보증금은 부모님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딸 시집 보내는 거 도와주고 싶어서 큰 결심하신 거였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현금 예단이나 기타 시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해줄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의도로 얘기한 거였습니다. 친정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단이니 뭐니 얼마가 건너갔다가 중간에 반 돌아오고 뭐 또 선물하고 하다 보면 낭비되는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런 돈들을 다 집값에 보태서 아이들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네요. 친정아빠 말에 시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집 문제가 부담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보태준다 하시니 감사하지요. 안 그래도 요즘 제 사업이 좀 시원치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을 덜어줘서 감사하네요. 예단이니 뭐니 형식적인 건 생략해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집사람이 아들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 말씀을 따르시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가 단단히 어머니에게 당부를 한 듯 보였습니다. 말은 생략이니 뭐니 해도요. 사실 저나 친정엄마나 호스타 예단 비용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쪽 집이 다 개혼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가방 정도는 선물해야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엄마께서는 반상기 운수저 이불은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쳤고 결혼 날짜도 6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촉박하게보다는 집을 빼는 시간도 있어야 해서 여유롭게 잡았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큰 고비는 넘겼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막상 상견례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해도 된다고 해놓고 말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상견례 얼마 후에 몇 번을 제 눈치를 보고 쭈뼛거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다만 얼마라도 예단비를 받았으면 한다고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요. 세연아, 저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단을 다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하셔서 말이야. 어머니랑 아버지 입으시게 옷 한 벌 값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말했고요. 알았어.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예의같자 하는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 친척들 예단 떼고는 구색 맞춰야 할 생각이니까 혹시 원하시는 거 있는지 어머니한테 영준 씨가 자세히 여쭤보고 말해줘. 저도 선물이랑 옷 정도는 해드려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뭐 흔쾌히는 아니지만 오케이는 했습니다. 설마 하니 예단을 얼마나 과하게 요구하랴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말이 구체화될수록 어머니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친척들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 집에서는 아들이 개혼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 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진지하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한참 실랑이 끝에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낸 듯 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추는 정도만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뭘 얼마나 원하시길래 그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야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자상하셔서 별 걱정 없는데 어머니께서 좀 까다로운 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지라 놀랍지도 않았고요. 결혼 날 때까지 잡으니 예비 시모는 저를 조금은 쉽게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의견 전달하는 게 답답하셨는지 결혼 준비한다는 걸 핑계 삼아 아예 저를 직접 집으로 부르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때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느낀 게 그동안 남자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전달한 게 얼마나 순화해서 한 건지를 여실히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저 혼자 오라고 하시길래 직장에 반차까지 내고 어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예단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연차까지 내고 예비시댁에 급하게 갔더니 어머니가 결혼 준비 물어보시고 이리저리 빙빙 돌려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넌지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자가 집값을 보태도 예단은 절대 생략하는 게 아니야. 그게 원칙이고 예의인 거다. 내가 상견례 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 두 남자가 쌍으로 반대할 것 같아서 그때는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대충 우리 쪽에 필요한 예단 목록을 치러봤다. 이거 보고 엄마한테 말씀드려라. 하시면서 종이를 건네시는데 그 종이에는 시어머님 될 분의 7남매 부부, 시어머님 될 분의 5남매 부부, 그리고 예비신랑의 조모님, 예비신랑의 여동생,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 모든 분들의 옷값과 이불값 등 예단 목록과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억 단위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목록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 말이다. 기왕에 네가 보태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니? 우리 영준이가 그러는데 네가 현금도 좀 여유가 된다고 들었어? 그럼 집을 아예 네 쪽에서 해버리는 건 어떨까 싶어? 영준이가 모은 돈에서 반 정도는 나중에 우리 영이 시집갈 거 생각해 가지고 있었으면 해서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라 우리가 혼사에 돈을 많이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그런다. 심지어 신혼집 비용까지 저에게 부담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싶어 예단 부분은 최대한 맞춰드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때 이미 예단 부분은 부모님들끼리 말씀 나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좀 과하다 싶어요. 저희 집이 갑부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노후자금 포기하면서 저 결혼자금 대주시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 이게 지금 과한 요구라고 하는 거냐? 예, 내가 이럴까봐 너 탓하지 않다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길 줄 알았다. 우리 아들 내가 회계사 만드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학교 다닐 때부터 수억에 들었어. 우리 아들 같으면 너보다 좋은 조건 며느리감이 줄을 서서 온다고 할 텐데 영준이 놈이 고집 부려서 이 결혼 허락한 거 너 몰라. 나도 우리 아들 공짜로 키운 거 아니야? 아들 힘들게 키웠는데 너한테 홀랑 다 주는 거 보답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 키워서 며느리만 좋은 꼴 보자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고생하며 아들 키웠는 줄 아니? 아들 키운 값을
왜 저한테 받으려 하시는 건지. 원래 부모라면 좋은 배필 만나 시집장가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집값을 제가 더 많이 보태면서 예단을 1억씩이나 별도로 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가 잘 사는 게 양가 부모님께 최대한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받을 거 덜 받고 생략하자고 형편에 맞춰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처자들의 개혼인데 예단을 생략하는 게 말이 되니? 도저히 서운해서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머니, 그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누가 여자 쪽에서 집을 거의 다 해오면서 예단을 하나요? 어머니야말로 개혼인데 다 퍼주기만 하는 결혼시키는 저희 부모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셔요. 저희 부모님이 서운하신 건 생각 못 하시나요? 너야말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예물이라 혼수를 간소하게 하면 몰라도 어느 집에서 예단을 생략하고 딸 자식 시집 보내든 어차피 집이야 네가 더 많이 보태겠다고 한 거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해오라는 거 아니냐. 어차피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뭐 어떠니? 앞으로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전부 다 네가 차지할 텐데 나는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아들 장가보내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다. 더 이상은 양보 못하니까 이거 싫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든가. 이러시는 바람에 도저히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집을 시댁에서 하라 하고 예단이면 혼수 그거 맞춰 해가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 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세게 나오시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저도 이런 요구 다 들어드리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네요. 오늘 얘기했던 거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고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 부잣집 딸내미랑 아들 결혼시키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넨 예단 목록 적힌 종이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고요. 너 이렇게 포르장머리 없는 거 어떻게 감추고 살았니? 이제 네 본색이 나오는구나. 더 하실 말 없으면 저는 가볼게요. 나머지는 영준 씨랑 얘기해서 정리할 테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래? 너야말로 우리 영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다시는 헛소리하지 마라. 누가 할 소리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흥봉 가라앉히고 엄마한테 살짝 말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화가 나셔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집에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을 그렇게 보태고도 뭘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요. 제가 파혼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고 온 거 잘했다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며 파혼을 통보했는데 불이 나게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마침 그때 저희 부모님도 대전에 내려와 집에 같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세연아,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 끊을게. 그럼 되는 거지. 나도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 너무 실망스럽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까지 있었던 거 다 없던 일로 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만 하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부모 자식 단 영 끊는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혼하면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말 아니야.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를 손절한다는 말을 쉽게 하겠니? 그만큼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네가 집값 안 보태도 돼. 내가 대출을 내서라도 다 할게. 애당초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결혼을 우리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우겨서 결혼했다고 쳐.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집안에 우환 생기면 어쩔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손절하고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아는 영준 씨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까지 되면 그냥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아. 자기 엄마와 손절까지 하면서 저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거 보고 저희 친정아빠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더 생각해보지 않겠냐. 김서방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남편이 충분히 방편하게 돼줄 수 있다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아빠를 한심하게 보시더니 단호하게 딱 자르시더라고요. 당신 딸내미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요. 나 원참 남자들은 이래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거야. 자네 어머니랑 영 꾸고 살겠다는 그 각오는 가상하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될 말이야. 엄마는 앞날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미 엎어진 결혼이니까 둘이 잘 정리하고 이쯤에서 얘기 끝내는 걸로 해. 이 결혼 엄마는 절대 못 시킨다. 부모님과 제게 사정사정 하던 그 사람은 엄마 말이 결국 발길을 돌렸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슬펐고 실망하실 어머니 때문에도 슬펐네요. 파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참 간단해서 결심만 하면 말로 다 취소되더라고요. 3년간 만났던 그 사람과 그렇게 파혼했고 바쁘게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이혼했다는 소식 전해 듣고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소식을 들은 게 그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정말 의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동생에게 들은 거니 확실한 말이겠죠. 세연아, 우리 집 아주 초상집 분위기야. 오빠 이혼한 것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는데 지난주에 오빠가 짐 싸서 집 나가버렸거든. 자기 이 집 아들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자기 인생 망친 게 엄마라고 두 모자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우리 엄마지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아들 하시더니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잖아. 나는 그 꼴 보고 아주 질려서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란다. 네 오빠는 나랑 파혼할 때도 엄마랑 손절하니 뭐니 했잖아. 네 오빠 결국은 엄마 말 들을 사람이야. 지금은 충격이 크니까 그런 거겠지? 이번엔 좀 달라. 너랑 파혼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는데 급하게 결혼하는 거 내가 말렸었거든. 근데 봐라. 결국 엄마 말대로 결혼하고 엄마 때문에 이혼했잖아. 오빠는 엄마 진짜 안 보고 살 생각으로 나간 거야. 그런 얘기 들으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썩 못했다기보다 그때 파혼한 건 저의 의지가 더 컸던 거라 남자친구 원망은 많이 하지 않아요. 서운한 감정이야 당연히 있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 엄마는 아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애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 아들이 파혼이며 이혼이며 하는 거 보고 깨닫길 했으려나요?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아들 인생 꼬이게 망쳐버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거 자기 탓인 줄 과연 알까 모르겠네요. 아마 그 사람도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는 자기 인생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랑 파혼 후 결혼과 이혼이라는 큰일 겪어보고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집에서 나와 안 보고 살 결심한 거고요. 이전에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야죠. 파혼하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이제는 부모님 기호에 맞는 조건 따지며 저와 비슷한 조건의 신랑감을 찾기보다는 저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잘난 남자들 뒤에는 그런 아들을 만든 어머니가 존재가 사뭇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심리가 강한 나머지 아들을 자기 품에서 독립시키지 못하고 결국 파혼이나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거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며느리들 여자에게 내 아들을 빼앗긴다는 일종의 박탈감도 느껴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도 직접 겪었고요. 그런 경우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친구 편이기보다는 고생한 엄마 편에 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예외적으로 제 편에 서서 자기 엄마와 연을 끊겠다며 결혼하자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보니 파혼하겠다는 저의 결심이 맞았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30 중반이지만 결혼 끝까지 꼭 급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인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큰일 겪고 나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더 생긴 것 같네요. 제 파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쪼록 다른 분들은 저처럼 힘든 일 겪지 않고 행복한 결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